옛날 옛적에 계집이라면 환장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는 녹록지 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실은 집안의 부와 권세로 인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가는 고을마다 사고를 치며 이번엔 완주군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지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완주군에 와서도 감사는 정사를 내팽개치고 연일 굉대한 연회를 열어댔지요. 마을의 기생들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연회에 참석하느라 바빴고 주민들은 연회에 쓸 술과 음식들을 바치느라 신음했답니다. 그들의 신음에도 감사는 가장 예쁜 기생을 골라 제 무릎에 앉히며 몸을 부비고 희롱하며 밤을 즐겨댈 뿐이었습니다. 허나 이 욕정 가득한 감사는 얼마 못 가 기생들과의 밤이 지루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반찬, 같은 밥을 먹으니 물리구나. 어디 색다른 것 없나? 그러는 찰나 한 고혹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지요. 급히 곁에 있던 관리에게 물었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홍연이라 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몸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아비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나 여러 사내들이 어떻게 해보려 했지만 여태껏 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감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아무도 정절을 깨지 못한 여인이라니요. 감사는 이 색다른 것에 벌써부터 아래가 묵직해지며 그녀의 정절을 깨리라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연회에 저 여인을 부르거라. 그날 밤 홍연은 감사의 부름을 받고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중년의 여인이 어찌나 어여쁜지 싱싱한 과일 같은 기생보다 더 눈에 띄었지요. 이리 오게나. 감사는 침을 질질 흘리며 홍연을 옆에 앉혔습니다. 그러고선 치마 밑으로 손을 쑥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는데 어찌나 부드럽고 말랑한지 얼른 눕히고 올라타고 싶었지요. 그런데 홍연이 움찔하며 술을 쏟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다리를 빼내어 감사의 손을 피해버렸지요. 그렇게 감사는 계속 손을 가져다 대고 홍연은 계속 술을 쏟아대니 결국 홍연의 옷은 흠뻑 젖고 말았답니다. 송구스럽지만 옷이 젖어 이만 집에 가야겠습니다. 감사는 홍연이 일부러 술을 쏟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욕정을 더욱 일렁이게 만들었지요. 그래, 정절이 이리 쉽게 깨지면 재미가 없지. 허나 홍연의 정절은 하늘같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감사는 홍연을 탐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홍연은 꾀를 부려 빠져나갔지요. 그럴수록 감사의 욕정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의 욕정이 자라고 또 자라 하늘까지 닿은 걸까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거센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개천물이 넘쳐 흘러 온 마을이 난리가 났지요. 감사는 이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연회도 열지 못하고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 감사의 집착에서 벗어난 홍연은 비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에는 사무치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지. 때는 홍연이 17이 되던 해였습니다. 노령산맥 근처 언덕을 지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었지요.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한 초막으로 헐레벌떡 들어가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말리는데 곧이어 한 젊은 소금 장수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멈칫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들어와서는 구석에서 젖은 옷을 벗고 말렸지요. 그렇게 하염없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는데 젊은 남녀가 벗은 몸으로 좁은 초막에 있으려니 산의 경험이 없던 홍연의 마음이 일렁이지 않겠습니까? 마침 소금장수도 마음이 동했는지 입을 맞춰오는 것이었습니다. 속옷만 입고 입을 맞추니 둘의 몸은 무척이나 빠르게 달아올랐고 그는 첫 경험이라는 홍연의 말에 손가락으로 한참을 헤집다가 슬며시 자신의 커다란 물건을 가져다 댔지요. 그 느낌이 얼마나 짜릿한지 홍연은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오고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이윽고 소금 장수가 지쳐 잠든 사이 홍연은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인 전 첫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얼마나 걸었을까? 이름이라도 묻고 싶어 다시 초막으로 되돌아갔지만 이미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황홀했던 하룻밤을 매일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그의 생각을 하는데 배도 점점 부푸는 것이었지요. 그의 애를 뵌 것이었습니다. 홍연은 주변의 비난과 여러 수모에도 기죽지 않고 꿋꿋이 견디며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또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상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널리 퍼뜨려 달라 부탁했지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 한양에 공부를 하러 떠났고 홍연은 비만 오면 그와의 하룻밤을 생각하고 초막이 있던 언덕을 지날 때면 그를 그리워하며 소금 장수에게 제 이야기가 들어가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홍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소금 장수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쳤고 벅차오르는 감정의 말을 잇지 못했지요. 여보시오, 나를 기억하시오? 어찌 있겠습니까? 그날을. 그날 눈을 떠보니 당신은 사라져 있었소. 급히 뛰쳐나가 온 마을을 뒤져도 당신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오. 그날부터 당신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밤잠 이루지 못했고 당신을 기다리느라 이 나이 되도록 혼자였소. 헌데 우연히 만난 상인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소? 그 길로 곧장 발걸음을 옮긴 것이라네. 소금 장수의 말에 홍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그럼요.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이니 더 이상 슬픔은 없을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그들의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마을이 잠잠해지자 감사가 둘의 재회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아직 홍연을 눕히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떡하니 옆에 붙어 있으니 눈의 가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소금 장수의 상품을 압수하고 이유 없이 체포했다가 놔주는 등 치졸한 짓으로 행패를 부렸지요. 헌데 그럼에도 소금 장수가 그저 묵묵히 견디며 여전히 홍연의 옆에 꼭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참다 못한 감사는 소금 장수에게 거짓된 죄목을 씌워 잡아들였지요. 저놈을 날이 저물 때까지 매질하고 옥에 가두거라. 소금 장수는 꽁꽁 묶여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볼기가 터져 옷이 벌겋게 물들어도 거센 매질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 멀리서 홍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부름에 달려와 보니 소금 장수가 끔찍한 매질을 당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 극악무도한 감사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홍연은 분노로 눈이 새빨개지고 주먹이 벌벌 떨렸습니다. 곧이어 소금 장수는 만신창이가 되어 질질 끌려가고 홍연은 곧장 감사를 찾아갔지요. 홍연은 감사가 보이자마자 따져 물었지만 이 음탕한 감사는 아이고, 열에 받쳐 얼굴이 붉어지니 더 새끼가 넘치는구나. 그러길래 진정 너를 맛보게 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겠느냐. 저 자를 풀어줄 테니 그 대가로 나와 하룻밤을 보내도록 하거라. 라며 침을 꿀꺽 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연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고작 자신과의 하룻밤 때문에 사람을 반 죽여놓다니요. 홍연은 감사에 되도 않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와 사랑하는 그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터지도록 굴려봐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았지요. 감사의 권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때문에 정절을 지켜왔는데 그 때문에 정절을 깨야 한다니. 어찌해야 할지 머리가 터질 것만 같구나.
홍연이 감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금 장수는 곤장을 맞고 죽거나 옥에서 평생 썩거나 둘 중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홍연은 그를 구하기 위해 감사에게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지요. 밤이 되자 홍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감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감사가 환하게 웃으며 반기는데 어찌나 음란한 상상을 하며 기다렸는지 이미 그의 아랫도리는 불룩했지요. 홍연이 머뭇거리자 감사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고 안쪽으로 끌었습니다. 그러고선 침대에 눕히고 제 옷을 벗었지요. 이 거대한 물건이 들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입에선 비명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몸은 부들부들 떨 테지. 내일부터는 이를 못 잊어 매일 밤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감사는 끝까지 홍연을 희롱해대며 그녀의 위에 올라탔습니다. 홍연은 눈을 질끈 감고 소금 장수만을 생각했지요. 이것만 참으면 그가 아프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만 참으면 그가 옥에서 풀려날 것이니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홍연은 감사에게 거칠게 범해졌습니다. 날이 밝도록 일을 치른 감사가 제풀에 지쳐 골아떨어지고 홍연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지요. 그 더러운 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끔찍하고 차마 소금 장수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해 몸을 바치다니 내 그자를 어찌 마주할 수 있는가. 결국 홍연은 소금 장수가 풀려나기 전에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한편 감사는 약속대로 소금 장수를 풀어주었습니다. 내 여인의 맛이 참 좋더구나. 너를 구한답시고 헐레벌떡 뛰어와 몸을 바쳐대는데 어찌나 황홀한지 너를 안 풀어줄 수 없겠더구나. 얼른 집으로 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옥에서 풀려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이게 다 그녀가 그 귀하고 소중한 몸을 바친 대가라니요. 소금 장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럽고 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지요. 또 홍연이 어떤 심정으로 감사와 밤을 보냈는지 감히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홍연이 어찌나 괴로울까 하는 걱정에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을 뒤져도 홍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괴로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을 찾기 위해 목적지 없이 하염없이 걸었지요. 옥에서 나와 바로 나섰던 터라 신도 없이 걸어 발이 터지고 발톱이 빠졌으며 빌어먹기도 했지만 굶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길바닥에서 쪼그려 누워 밤새도록 추위에 떨기 일쑤였습니다. 먹은 것도 없고 잠도 자지 못해 발을 내디딜 때면 비틀거리다 엎어져 버리니 기어가기까지 하며 앞으로 나아갔지요. 소금 장수는 그렇게 반년을 홍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몰골은 사람 몰골이 아니게 되었지요. 옷은 다 찢어져 너덜너덜해졌고 얼굴은 산송장처럼 변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홍연이 괴로움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소금 장수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내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시는 건 어떻소? 소금 장수는 마침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터라 노인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향했지요. 집으로 가니 부인이 따뜻한 밥도 차려주고 뜨끈한 방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해야 할지. 괜찮네. 이게 우리 일상이네. 이가 힘든 사람을 보면 못 지나쳐. 그렇습니까? 지난번엔 나 참 어여쁜 여자까지 업고 오는 거 있지. 그러고 보니 완주곤 이랬나. 그 자도 당신이랑 같은 완주곤에서 왔다 하더군. 거기에 뭐가 있나. 소금 장수는 순간 눈이 번쩍였습니다. 완주군이라니 홍연이 아닐까 싶었지요.
소금 장수는 노부부에게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또다시 홍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말의 희망이 있었기에 온몸에 힘이 차올랐지요. 그렇게 소금 장수는 노부부가 일러준 인상착의를 물어물어 결국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발 홍연 당신이기를. 손을 벌벌 떨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토록 찾아 헤맨 홍연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걷고 힘겹게 싸웠습니까? 소금 장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홍연을 품에 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 자에게 더러운 꼴을 당하게 만들어 미안하고 또 미안하오. 라고 되뇌었지요. 홍연은 깜짝 놀라 눈이 땡그레졌다가 이내 그의 허리를 감싸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갈 곳 없이 떠돌다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날 밤의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 죽음을 결심했었지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은 보고 죽어야겠다 싶어 한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이가 여기까지 따라오다니요. 홍연은 소금 장수의 이 진실되고 처절한 사랑을 느끼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이유가 생겨났답니다. 그렇게 소금 장수와 홍연은 나갈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홍연은 감사의 기억자만 나와도 몸을 벌벌 떠니 자다가도 발작을 일으키며 깨곤 했지요. 소금 장수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옥에 가두고 그 굳세고 당찼던 홍연을 이렇게 만든 감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괴롭고 땅을 치도록 후회하는 나날이 되게 만들고 싶었지요. 감사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관청에 제출해봤자 그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뿐이니 더 확실하게 끌어내릴 방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소금 장수는 눈을 번쩍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감사의 잠자리 시중까지 들어야 했던 기생들, 그리고 감사의 남봉에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감사를 내쫓기 위해서는 옆 고을에 조선 최고의 밤기술을 가진 여인이 나타났다. 라는 소문이 퍼져야 한다고 일렀지요. 그들은 소금 장수와 같은 마음이었던지라 소문은 빛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의 바람대로 감사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그 음탕한 감사는 침을 질질 흘렸지요. 당장 그 여인이 누군지 찾아내거라. 다음 날 소금 장수는 또 하나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여인은 색욕이 강해 그 어떤 남자라도 다리 벌리며 반긴다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감사는 그 여인과 하는 상상에 하루 종일 물건이 뻣뻣하니 아주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소금 장수는 마지막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인의 집 앞에 노란 꽃이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감사의 부하들은 또 헐레벌떡 노란 꽃이 있는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가 확실하냐? 노란 꽃이 있는 집은 이 집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 내 오늘 여기서 밤이 새도록 뜨겁게 보낼 테니 이만 돌아가거라. 감사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문대로 한 여인이 다리를 벌리고 반기는 것이었지요. 얼굴은 어찌나 곱고 몸의 곡선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벌써부터 아래가 움찔댔습니다. 그렇게 옷을 훌렁 벗고 여인의 위에 올라타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웬 사또 하나가 문을 벌컥 열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얼굴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성품이 음란하기로 유명한 사또의 부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감사의 색욕을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높은 관직 부인들의 뒤를 캐고 이를 꾸민 것이었지요. 소문을 퍼뜨리고 집 앞에 몰래 노란 꽃을 심어두어 감사를 유인하고 사또에게는 부인과 옆고을 감사가 정사를 나누고 있다고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꼼짝없이 현장을 들킨 감사는 손이 꽁꽁 묶여 관아로 보내졌습니다. 사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눈이 시뻘개졌지요. 부인과 옆고을 감사의 정사라니요.
저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만두라 할 때까지 곤장으로 매우 치거라. 사또는 끝없는 매질을 지시했습니다. 일평생 귀하게 자란 감사는 곤장을 맞자마자 온 마을이 울리도록 통곡하고 비명을 질렀지요. 억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계속 쳐라. 그렇게 밤이 될 때까지 감사는 매질을 당했고 얼굴엔 눈물 콧물 범벅, 몸은 피범벅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사또는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높은 이들의 간통이라니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져 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사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약을 먹여 확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러기엔 너무 아쉽구나. 오전엔 주리를 들고 오후엔 멍석으로 돌돌 말아 죽지 않을 만큼 후려 패거라. 사또의 불호령에 감사는 몇 날 며칠을 두들겨 맞았지요. 머리는 바보가 되고 다리는 불구가 되어버렸답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자 사또는 감사를 옥에 가두지도 않고 그냥 밖으로 던져버렸지요. 그렇게 감사는 부모도 찾아가지 못하고 일평생 빌빌 길며 살아갔답니다. 감사의 추락 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홍연과 소금장수는 늦은 혼인을 하고 진정한 부부가 되어 맘껏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들의 아이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니 아주 탄탄대로 인생을 걷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감사의 탐욕과 욕정이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왔고 홍연과 소금장수는 오랜 시련 끝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으니 이야말로 사필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